달성군이 지난 12일 경주에서 제26회 후계농업경영인 달성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가 재정위기에 대응해 지난 13일 재정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개혁신을 선언했습니다. 달성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안전을 위해 관내 횡단보도 25개소의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달서구와 계명대학교가 청년들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돕는 달서 053 미래 청년활동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가족과 함께 다사의 사계절을 걸으며 기록하는 아빠와 함께 걷는 다사 사계 기록기를 열었습니다. 지난 12일 대구 지역 노사와 달서구청이 손을 잡고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전기제품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서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다사를 담아내 미술전 다사를 담다를 열고 공식 개막했습니다. 전국대회 3위에 오른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유도 동아리의 뜨거운 도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달서구가 행정관행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달서 대전환 혁신단을 구성했습니다. 달서구가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생활 밀착형 AI 공공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달서구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구립도서관 6개관에서 다양한 독서 행사를 운영합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700여 명을 대상으로 창작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을 선보였습니다. 달성군 청소년들이 사천과 남해를 찾아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했습니다. 대구강서소방서가 관내 물류 창고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현장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는 22일 소프라노 조수미의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오는 25일 광복 81주년 기념 264 신호래 축제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백경애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제26회 후계농업 경영인 달성군 대회가 지난 12일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고 한국 후계농업 경영인 달성군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진숙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지역 농업 관계자 및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폭염과 가뭄, 생산비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개회식과 시상식, 회원 단합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 이진숙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식량 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이자 후계농업 경영인은 농업의 미래를 이어갈 주역이라며 폭염과 생산비 부담 속에서도 달성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농업인들의 열정과 땀이 지역 농업을 지켜내고 있다며 군에서도 안정적인 영농 기반 조성과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회식 후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진행돼 웃음과 응원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달서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면서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개혁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 달서구의 전체 예산 중 73.29%가 복지 예산으로 나갑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국가복지 사업에 수반되는 부비 매칭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데다 무분별한 공공시설 건립과 도시재생 사업이 재정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 세 곳에만 부비 129억 원이 투입되는데 완공 후에도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액 달서구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자체 수입인 재정자립도는 17% 선까지 추락했고 여윳돈인 순세계 잉여금은 50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위기 대응용 재정안정화 기금도 잔액이 3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송년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훈회관 건립 등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온 채무제로 기조마저 깨졌습니다. 재정 비상체제로 즉시 전환합니다. 그리고 예산운용 대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달서별빛 천체과학관, 달성생태관 등 594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선돌보도교, 벽천 분수 같은 보여주기식 경관 사업은 지양하고 단순 소비형 노래자랑식 축제는 통폐합합니다. 또한 공모사업 유치 시 사전 재정 영향 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중앙정부를 향해 복지비 부담 비율 조정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다만 긴축 재정 속에서도 약자 복지와 국민 안전 예산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달서구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지켜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그리고 달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는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줄이자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쓸 돈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쓸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구정 운영의 전환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달성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서재초등학교 등 관내 횡단보도 25개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야간이나 우천시 보행자의 신호인지도를 높이고 운전자에게도 대기 보행자를 명확히 인식시켜 추돌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사업비는 특별 조정교부금 3억 4,4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 6,400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신호등과 연동된 발광다이오드인 LED 장치를 매립하는 방식입니다. 보행자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도 신호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단횡단 예방과 교통사고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군은 지난 2023년 화원삼거리 등 5개소 시범 설치 이후 주민 호응이 잇따르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해 강림초교 앞 교차로 등 3개소에 이어 올해 서재초 등 스쿨존 25개소를 추가 설치하면서 관내 바닥신호등은 총 3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됐다라며 앞으로도 첨단 스마트 기술을 교통안전에 적극 도입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없는 달성군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달서구와 계명대학교가 손을 잡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달서 053 미래 청년활동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함께하자 달서 청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청년활동가와 지도교수 등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달서 053 미래 청년활동가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해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돕는 지역성장 인재 양성 체계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청년 정책 자문 교수와 활동가 등 36명에게 임명장이 수여되며 공식적인 활동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12월까지 총 36개 과제에 553명의 청년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 30개 기관과 연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다각도로 펼칠 예정입니다. 현장에 참석한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막힘이 있을 때 동료 교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길 당부했습니다. 항상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 하에 그 할 수 있는 일에 막힘이 뭔지 그걸 고민하고 우리 부총장님이나 교수님하고 상의도 하고 여러분 동료끼리 상의하고 또 아니면은 다른 지역의 우수한 성공 사례를 같이 배우면서 이런 과정에서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 발전과 지역 발전이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계명대학교 역시 청년들의 전공 지식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대식 이후에는 청년들의 고민과 미래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청년 정책과 현장 개선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청년들의 시선으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갈 달서 053 미래 청년 활동가, 청년의 성장과 지역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결실을 맺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8일 아빠와 함께 걷는 다사 사계 기록기를 합의면 현내일리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2026 주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인 모두의 문화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사업은 지역의 자연생태 및 힐링 공간을 활용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 걸으며 소통하고 추억을 기록하는 가족 중심 걷기 프로그램으로 다사 합인권역 시민그룹인 아빠와 함께 걷는 사계 기록길이 주관했습니다. 프로그램은 2026년 한 해 동안 계절 변화에 맞춰 총 4회 주말 일정으로 운영됐습니다. 여름의 풍경, 가족의 숨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현내일리 일대의 연잎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연꽃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게 돼서 좋고 가족들과 운동 삼아서 연잎도 관찰하고 도심에서 벗어나서 자연 환경을 보게 돼서 정말 기뻐요. 함께 참여한 가족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아빠와 자녀가 자연 속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며 뜻깊은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그 프로그램은 아빠와 함께 걷는 다사 사계 기록길이며 아빠와 자녀가 함께 걸으며 소통과 추억을 쌓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회부터 4회차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곳을 걸으면서 집에서 할 수 없었던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으며 사진 촬영을 통해서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관내의 공간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체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주민 주도형 문화 거버넌스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문화 양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대구 지역 노사와 달서구청이 손을 잡고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전기 제품 지원 사업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민과 관이 협력해 지역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물 가속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 들어간 재원 전액은 대구 지역 관계 사용자협의회 17개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의 후원금으로 충당됐습니다. 노사 간 단체 협약을 통해 지역복지 기금을 조성해온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고효율 가전 지원은 물론 저출생 극복 사업 등의 총 1억 950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 지역사회협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를 동시에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고효율 전기밥솥은 장애인 시설 5곳과 아동 그룹홈,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99가구 등 지역 내 총 107곳의 복지시설과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 에너지 효율 좋은 전기밥솥을 통해서 달서구의 어려운 계층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 관계자들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구청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노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합쳐 복지 사각지대 없는 함께하는 행복달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의 상생 협력과 민관의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가 어우러지면서 지역사회를 한층 더 따뜻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사읍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대실역 지하 1층 광장에서 청소년 미술전 다사를 담다를 개최하고 공식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우리마을 다사, 아이들의 마음으로 그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청소년들의 순수한 시선과 창의적인 감성으로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일상을 담아낸 작품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 작품은 지난 3월 28일 배부된 공식 규격 도화지를 활용해 진행된 2026 다사읍 비대면 미술대회 출품작들로 구성됐습니다. 다사읍 관내에 초중고등학생 69명이 참여해 주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쳤으며 개막식 당일 부문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과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명하 달성군 의원과 조양래, 다사읍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다사읍 우리마을 교육나눔과 함께하는 다사를 담다 청소년 미술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사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소년의 순수한 시선과 창의적인 감성으로 담아낸 특별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전시 구경 오세요.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그냥 지나치던 마을의 풍경과 이웃들의 모습을 도화지에 담아내면서 우리가 사는 다사읍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다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작품을 보고 따뜻한 마음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구내실초등학교 1학년 정아윤입니다. 다사에 있는 디어크를 그렸습니다. 다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사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한편 박용하 다사읍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순수한 시선과 창의적인 감성이 담긴 작품을 통해 우리마을 다사읍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을 안에서 꿈을 키우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유도 동아리가 2026 전국 대학 동아리 단체 유도 대회에서 여자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쉬지 않고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유도 동아리 연습 시 학생들이 저마다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이 한창입니다. 방학 동안에도 자발적으로 모여 이어온 훈련은 전국대회에서 값진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4회간 대전에서 열린 전국대학 동아리 유도대회에서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유도 동아리 BOB가 대학 여자부 3위에 올랐습니다. 8강에서 숙명여대를 꺾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가운데 특히 청각장애를 가진 선수도 함께 출전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해당 선수는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장애인 전국체전에 대구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3등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과도 같이 노력을 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경험을 통해서 다음 대회가 또 있다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치거나 대련이나 기술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대회에 대한 목표나 같이 준비하는 선배나 친구들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큰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훈련하며 얻은 성과는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함께 새로운 목표도 안겨줬습니다. 경찰이 되기 위해서 학업을 열심히 하고 경찰에게 필요한 무도 실력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학업 활동에 열심히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찰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는 상대를 안전하게 제압하는 경찰 체포술의 기본으로 순발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경찰행정과의 핵심 실기 교육 중 하나입니다.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는 이 같은 유도 훈련뿐만 아니라 교내 경찰행정 양성실을 통해 필기시험과 체력 검정 등 체계적인 맞춤형 경찰 임용 대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경찰관들이 직접 노하우를 전하고 실무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현장감 있는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경찰관들이 직접 범인 체포술이나 경기력, 시합술 지도도 해주고 또 경찰이 되기 위한 일일 멘토도 해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주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유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예절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 필요한 체력이라든지 경찰이 갖추어야 할 정신력 그리고 인성을 가르치는데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경찰에 입문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경찰 배출 7년 연속 1위 대학이라는 것을 이업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값진 결실을 이뤄낸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체계적인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의 정예 경찰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기존의 행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달서 대전원 혁신단을 구성하고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습니다. 혁신단은 김용판 구청장과 8명의 단원으로 구성됐으며 형식적인 보고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입식 테이블을 활용한 스탠딩 회의를 도입했습니다. 또 간부들이 부서의 벽을 넘어 주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슈퍼데스크를 운영하며 인구와 산업, 재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혁신단을 중심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달서구가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생활밀착형 AI 공공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민원 안내 챗봇 달봇의 AI 복지상담과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판매처 검색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주민들은 복지급여와 지원사업, 신청 절차 등을 대화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가까운 판매처의 위치와 판매 품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 예산 없이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AI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달서구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구립도서관 6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가족문화도서관 음악극과 작가와의 만남, 샌드아트 공연,
체험형 낭독극, 영어 인형극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AI 활용 체험과 독서 환경 프로그램, 다문화 전시, 독서 치료, 부큐레이션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달서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도서관별로 8월 18일과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달서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책과 공연, 체험을 함께 즐기며 도서관을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지난 11일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700여 명을 대상으로 창작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이 신라의 역사와 김유신 장군의 생애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연기와 음악, 배우와 함께하는 참여형 무대로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역사와 예술을 함께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달성군 청소년들이 사천과 남해를 찾아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6 달성 청소년 성장 캠프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경험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참가 청소년들은 사천과 남해 일대를 탐방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또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자기주도성을 키우며 뜻깊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가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관내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현장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신기선 서장은 신세계이마트 대구 물류센터를 방문해 소방 전기 가스 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와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응 체계도 확인했습니다. 또 배터리와 배터리 내장 제품 등 보관 물품의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오는 28일까지 물류창고 12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간담회, 행정지도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8월 22일 80홀에서 소프라노 조수미의 세계무대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컨티넘을 개최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수미의 지난 40년 음악 여정을 대표 레퍼토리와 신작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비롯해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한국 작곡가들의 창작곡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전속 지휘자 최영선과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며 테너 서영택과 트럼페터 알렉스 볼코프도 특별 출연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쌓아온 조수미의 음악적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시에 새로운 음악 여정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 콘서트 하우스가 광복 81주년을 기념해 8월 25일 챔버홀에서 264시 노래 축제 강철 무지개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264의 대표작 청포도와 절정, 관야, 꽃 등 8편의 시가 새로운 음악으로 재탄생합니다. 264의 종손여인 소프라노 이영규를 비롯해 테너 안혜찬, 바리톤 서정혁 등 지역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작곡가 홍신주, 나시린, 백소영, 남지영이 시에 새로운 선율을 더하고 이상규 지휘의 영남일부 합창단도 함께합니다. 시와 음악을 통해 264의 독립정신과 희망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 결혼 축하금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에서 39세이며 혼인신고 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족정책과에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공공결혼식장 예식물품 무료되어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웨딩 관련 할인 등 다양한 결혼 친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월배시장과 월배신시장을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건강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나선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31일 월배시장과 월배신시장을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6일 시장 상인회와 함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자율금연구역 지정 취지를 시장 상인과 이용객에게 알리고 흡연에 대한 자율적인 배려와 금연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상인회 관계자와 금연지도원들은 시장 곳곳에서 이용객과 상인들에게 자율금연구역 운영 취지를 안내하고 금연 홍보 물품을 배부했습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도 진행하며 금연 실천과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월배시장과 월배신시장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달서구의 자율금연구역은 모두 7개소로 늘었습니다. 기존 자율금연구역은 달서 별빛 캠핑장, 상인역 광장,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일부 구간, 계명문화대학교 캠퍼스, 대구공업대학교 캠퍼스 등입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금연지도원을 통한 현장 안내와 주민 대상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건강한 금연 환경은 주민의 배려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자율금연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 지원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립도서관이 대구도시철도 2호선 문양역 3층에 시니어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고 지난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소식입니다. 문양역 스마트 도서관은 지하철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도서관으로 연중 무휴 365일 운영됩니다. 어르신 건강 테마역인 문양역의 특성을 반영해 큰 글자 도서 150권과 건강 치매 예방 도서 25권 등 시니어 맞춤형 도서와 일반 도서 75권을 비치했습니다. 개관 초기 한 달간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신분증만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도 높였습니다. 달성군의 네 번째 스마트 도서관으로 시니어 친화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8월 1일부터 평균 0.53%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취사난방 가구 기준 월 평균 301원 수준의 추가 부담만 발생하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 요금은 메가줄당 기존 23.235원에서 23.3459원으로 0.1224원 오릅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도시가스 사용량 기준 취사난방 가구는 월 301원, 연간 3,616원 정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취사 전용 가구는 월 27원, 연간 321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금 인상 요인은 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 수요 감소와 대체 연료 사용 증가,
산업용 LPG 전환 등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판매량 정산분과 인건비 상승 등 공급 비용 증가 요인도 반영됐습니다. 당초 공급사인 대성에너지는 총괄 원가와 투자비, 고객센터 수수료, 판매 물량 감소 등을 반영해 메가줄당 0.43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공요금 안정과 시민부담 완화를 고려해 필수 인상 요인만 일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성에너지 공급권역인 대구 경산 고령 7곡 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매 사용 요금은 메가줄당 2.469원에서 2.5919원으로 조정됩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취사난 방용 월 900원, 취사 전용 격월 1,490원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합니다. 대구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이 국제 액화천연가스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번 소매 공급 비용 조정이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서고등학교는 지난달 16일 교내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친샘 어울 북토크 스테이지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친샘 어울 독톡 교실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며 얻은 배움과 생각의 변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학생과 교사는 책 속 사회와 삶의 문제를 질문으로 발전시키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이 아님을 깨닫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사고를 넓혔습니다. 이날 북토크 스테이지에는 1, 2학년 교사와 학생팀이 무대에 올라 읽은 책과 토론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학생 사회자는 학생 발표자에게, 교사 사회자는 교사 발표자에게 질문하며 서로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발표자들은 독서 과정에서 생긴 질문과 토론을 통해 달라진 생각, 앞으로 실천할 내용을 이야기하며 청중과 소통했습니다. 청중들도 책의 주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며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독서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 같은 책을 읽으며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동반자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교사와 학생의 피아노 연탄곡, 우쿨렐레 연주, 노래 공연 등이 이어져 소통과 공감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홍창진 교장은 책을 매개로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질문하고 대화하며 함께 성장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배움을 삶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과학 원리를 배우는 해설 프로그램 꼬꼬마 과학놀이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거울아 거울아는 오는 9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어린이들이 직접 손거울을 꾸미며 빛의 반사 원리와 정반사, 난반사의 차이를 배우는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국립대구과학관 꿈나무과학관 2층 아이들월드 키즈파티룸에서 운영됩니다. 회차별 정원은 20명이며 과학관 입장권 소지자는 별도 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험권은 각 회차 시작 10분 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 오는 10월 3일에서 11월 29일까지 두 번째 프로그램 아슬아슬 잠자리를 운영해 균형과 무게중심 원리를 배우는 체험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8월 1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 주민 여러분,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김용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 의회 백경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달서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달서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1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중요한 행정 환경의 변화입니다. 고령 인구와 함께 돌봄의 방식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족 돌봄이나 시설 중심이 지원 방식이 주된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어르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익숙한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돌봄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해답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계속 거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85.5%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고령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주택 유지 관리 서비스, 주택 환경 개선, 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보건복지부 역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의료, 요양, 복지, 주거가 각각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의료와 요양, 복지, 주거를 연계하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경남 남해군은 인생 하숙집을 통해 지역 주민과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달서구 역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통합돌봄협의체 구성, 민간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발굴 등 지역사회 중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이제는 이를 토대로 어르신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인 집과 동네 중심의 돌봄 체계가 더 많이 발전시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사회 계속 거주 관점에서 주거 지역 기능을 확충해야 합니다. 집수리, 주택 안전 개선, 생활 환경 정비 등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 복지, 주거 서비스 간 연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삶은 어느 한 분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 주거, 돌봄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돌봄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복지기관, 주민 네트워크 등을 연계하여 병원 동행, 식사 지원, 안부 확인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복지는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모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